맨날 사는 것만 사지만 뭐라는 건지. 자, 63페이지 필수 예제 7번부터 아마 하면 될 것 같아요. 등비급수 꼴의 형식. 그렇죠. 6번까지 했죠. 자, 계속해서 함수의 극한, 연속 이딴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연속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 배터리가 다 됐네. 잠깐만. 배터리가 다 됐어. 너 또 네스킹 먹을 줄 알았다 지금. 전화를 못 받아서. 왜 이렇게 떡볶이 냄새가 나지? 떡볶이 먹은 거 아니야? 안 먹었는데? 떡볶이 냄새인데 이거. 자, 고기 냄새인데? 하야. 좋겠다. 저녁 먹은 거야? 아니요. 그럼 뭐야 이건? 간식이야? 간식으로. 못 빼면 어떻게 네. 해요? 여자 못 보면 뭐 못 오는 거지 뭐. 진짜. 뭘 원함? 아니야, 뺄 수 있어. 못 빼는 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가슴 아프네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어필하고 그 앞에 맨날- 안 통하는 선생님. 맨날 인증샷 날릴게요. 자, 그러면 63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며칠째 계속 보니까 정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3일째 하니 매일매일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guilty about it. 순간 못 알아들었어. 뭐라 그런지. 자, 페이지 63회 어디부터 하면 되느냐면요. 필수 예제 7번부터 하면 되겠죠. 그거 좀 까다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딱 이런 걸로 해줘야 되겠죠. 자, fx라는 녀석이 식이 나와 있는데 모양을 보아하니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분의 x제곱 쭉쭉쭉쭉쭉 가서 무한히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자고. 분자 쪽을 보니까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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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부 다 x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 쪽을 보니까 여기는 1이었는데 그 다음은 1 플러스 x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이 제곱이 됐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씩 곱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냐면요, 등비 급수. 이게 가끔씩 등비 수열이랑 등비 급수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이렇게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x제곱이랑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이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이 제곱분의 x제곱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비, 그대로 이제 등비가 있는데 급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이 되면 그게 바로 등비 급수가 되는 것이죠. 다 더하기로 연결되면. 응, 급수. 곱하기 아니야, 더하기야. 요 사이사이가 더하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아니에요, 더하기예요. 개념을 까먹는 더할 급이야, 더할 급자. 아닌 것 같아. 자신 있게 썼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지우고. 자, 하여튼 더할 급자를 써가지고 등비 수열인데 그 항들을 전부 다 더하면 이제 등비 급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등비 급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한동안 이거 등비 급수의 합 열심히 구했어. 등비 급수의 합 그러면 어떻게 첫 항 a 값 구하고 공비 r 값 구해가지고 1-r분의 a 했던 거, 그게 바로 이 등비 급수의 합을 구했던 것이거든. 요거 꽤 오랫동안 했었어, 그치? 기억날 거야. 첫 항이랑 공비 구해가지고 구하는 거. 그러면 이 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얘가 첫 항은 일단 x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첫 항은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는 뭐가 될까? 1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게 공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요걸 보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더하기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무한 등비급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로 요걸 다 더한 값이 얼마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요 1-r분의 a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fx라는 녀석은 1-r이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만큼이 r이죠? 1-r분의 a 첫 항이 x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fx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분모를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똑같은 녀석 1 플러스 x제곱이고 거기에 분자라는 건 마이너스 1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이랑 마이너스 1이 없어져 버려요. 분자에는 x제곱이 있었고. 그러면 분자에 있는 x제곱을 그대로 하나 써주고 분모를 뒤집어 가지고 곱해준다는 거죠.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슉슉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1 플러스 x제곱만 남네. 아, 이 fx라는 녀석 이걸 보는 순간 되게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 싶었지만 사실은 얘가 무한등비급수라는 거에 착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fx라는 녀석은 어떻게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결국 1 플러스 x제곱이랑 같은 녀석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이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전제가 있었어. 뭐냐면 이게 무한대 한까지 더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함수값이라고 보기보다는 극한값이라고 봐야 돼. 그 점에서의 극한값들. 극한값들을 나타내는 게 이 등비급수의 합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극한값을 구하나 실제 함수값을 구하나 같아요. 연속인 함수라면. 이렇게 갑자기 함수값이 툭 튀어나가는 불연속점인 점에서만 둘이 서로 다른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점에서는 다 이게 맞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불연속적인 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 플러스 x제곱인데 요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자에 전부 다 x제곱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x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0, 0, 0, 0, 0, 0, 0, 0, 다 0이란 말이지. 분자가 x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의 함수값은 f0이라는 녀석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0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극한값이기 때문에 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거에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그거는 값이 1이 되잖아. 그래. 그러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서로 다른 점이 딱 하나 존재를 한다는 거야. 언제? x가 0일 때. x는 0에서는 불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F0 아니,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x는 0일 때 불연속 그러니까 만약에 이다. 이 한 점에서 불연속이면 네. 이거는 그냥 불연속이야. 전체 함수를 불연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전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불연속 함수라고 부르기는 불러야 되겠지. 그렇지. 연속 함수는 아니니까 불연속 함수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 쌤, 그 1 마이너스 r분의 a를요. 네. 그 1에서 r이 왜 좋아요? r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 가는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곱해서 요게 됐고 그 옆에도 보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또 곱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돼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면은 여기 극한값에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구해놓은 거 이용해가지고 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만 올리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모든 점에서 다 이렇게 되는데 딱 한 점만 빼고 어디? 여기만 이렇게 빵 뚫어놓고 여기는 0,0을 하나 딱 이렇게 진하게 칠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뚫어놓고 여기는 진하게 칠하고 난 그래프를 못 그려.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를 그린 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그려요. y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비슷한 문제가 78번에 한 번 더 나오니까 78번에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봐요. 자, 필수 이제 7번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76번 했나? 안 했지? 76번, 77번을 일단 두 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시고 78번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생각이 안 난다. 에이, 어제 했던 거 요거랑 비슷한 거야. 6번이랑 필수 예제 6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6번이야? 네, 76, 77. 유리화해야 돼요? 네, 유리화해야 돼요. 아, 그래도 그렇게 물어봐 주니 고맙구나.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밑에다고 x-1로 일단 나눠주고
어젯밤에 열이 38.8도까지 올랐잖아.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멀쩡해졌어요?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좀 맞았어. 오늘 좀 쉬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지? 잘 네? 6분의 1?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헐, 대박. 좋아? 풀겠다. 엥? 난 F에 나왔는데? 0이라고 처음부터? 그거 말고. 뭔 소리야? F1의 값은 6분의 1이라니까. 0 아니고. 6분의, 왜 6분의 1이 나오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 하고 싶나요? fx라는 녀석을 이렇게 빼가지고 x-1분의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지나요? 네. 여기까지는 했을 거라고 보고 위에 거를 이제 유리화를 시키는 것이야. 유리화를 시키려면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되고 밑에도 똑같은 녀석을 곱해줘요. x 플러스 8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자라는 녀석은 x 플러스 8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거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분자에 남는 건. 그리고 분모에 남는 건 x 마이너스 1 하나 남고 그대로 그냥 써주지 뭐. x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슉슉 나눠지고 지금 여기 뭐에서 f1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 x에다 1을 넣는 거죠. f1의 값을 구하려면 f1이라고 하는 건 x에다 1을 넣으면 여기 1 들어가면 루트 안에 9가 되니까 3이 되겠죠. 3 플러스 3분의 1 해가지고 6분의 1이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정확히는 이게 극한값을 구한 거긴 한데 함수값도 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f1은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77번도 풀어보세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헤이. 그대들 어렸을 때는 무슨 만화를 보고 자랐나요? 뽀로로? 그래? 뽀로로 그때도 있었구나. 쌤 딸 때도 뽀로로 있었어요. 뽀로로 보고 자랐지. 뽀로로는 계속이나. 뽀로로 그다음에 타요 뭐 타요버스. 어. 하나도 안 봤는데. 우리도 타요 안 봤어. 꼬버스 타요 근데 난 만화를 로보카폴리 별로 안 좋아해서 본 게- 아 로보카폴리 나 그거 TV에서 봤어. 막 그 나 진짜 요즘에 별만화 다 있던데. 나 어렸을 때는 나 안녕자들 맞지? 안녕자들. 나 어렸을 때는 막 은하철도 999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바로 세대 차이 나는. 맞아. 그럴 수밖에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때 만화가 제일 재미없는 것 같은데. 나 어렸을 때 피구왕통키 이런 것도 나왔는데 피구왕통키 아니야? 네 모르냐? 알아요. 피구 알아? 아 이름만 알아요. 막 오 대단한데? 그 삼각구도 삼각구도 피구 삼각 그거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복성 패스 그거 알죠? 그거 하나 알아요. 그거 맞아. TV에 봤어요. 훌륭해요. 막 그런 게 있어요. 피구를 하는데 피구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코트가 2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상대편이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주고 가면서 근데 여기 혼란시키는 거죠. 하나 더 해가지고 막 별 막 그리고 별만 그리면서 막 패스하고 막 그래요. 만화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 그 조그마한 데서 피구를 하는데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지. 어쨌든 77번. 잠깐. 안 돼요.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 저 똑똑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두통이. 자 그러면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짜로 한 번만. 저만 믿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요? 일단 요거를 나눴겠지?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4승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f2가 못 나오는 주요 원인이 뭐야? 이유가 풀었어요. 0 A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 맞죠? 아닌가? 아니면 아니. 뭔 소리야? f2의 값을 구하라는데 왜 2개가 나와? A랑 B 그랬지? 아니나요? 이거 여기에
2가 들어가는 순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모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잖아. 그렇죠? x-2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x-2 때문에. 아, 그러면 그러면 위에 반드시 x-2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x 4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4승 맞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일단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관계식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0이라고? 아니요. 왜냐면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저 나오죠. 그럼 어쨌든 2랑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친구가 빠르게 얘기한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얘가 밑에가 x-2 그리고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x가 2가 들어갔을 때랑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이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도 2랑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야.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x에다가 2도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2를 넣었을 때는 16 플러스 2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0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빼주면 되겠네요. 빼면 15 더하기 3a라는 녀석이 빵 해가지고 a는 얼마?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5라는 걸 넣으면은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는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제가 아까 말한 이걸 구해야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그래요. 이제 넣어줄 것인데 근데 좀 넣어줄 것인데 넣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그렇죠. A하고 B까지는 구했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게 안 나오죠. 왜? 분자가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분자가. 네. 그런데 문제는 x 마이너스 2로 뽑아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못해서 그래. 이 분자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어떤 꼴로 해줘야 되느냐면은 정확히는 x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묶어내고 뒤에 뭐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줘야 분자에 있는 x 마이너스 2랑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2를 나눠버리고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는 방법은 혹시 기억나나요? 조립제법이라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보고 싶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본다고 하면 자 여기다가 제일 앞에 있는 개수인 1 그다음에 빵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빵 두 개 써야 돼. 왜? x 세제곱 x 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x항의 개수 상수 해가지고 뭘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조립제법 혹시 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네. 훌륭해요. 자 네, 그다음에 1, 2, 마이너스 2, 1로 나와요. 4, 4, 8, 3, 6, 빵 해서 x 4승 플러스 3승이네. 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요만큼을 인수분해한 거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요. 9의 답이. 그래요. 답이 9가 나와요. 답이 9가 나오는데 왜? 이건 지금 분자고 분모에는 x-2하고 x 플러스 1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x 세제곱 왜 이게 왜 나왔냐고? 아니요? 그러면 그것도요. 응. 나눠져 있는데요? 뭐가 나눠져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네. 뭐 될 수도 있죠. 그렇네.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얘만 날려버리고 나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F2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x에다 2 넣어가지고 숫자 계산하면 돼. x 2 넣어가지고 숫자 계산하면 되니까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라고 하는 녀석은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3 해서 3분의 27이네요. 그래서 답은 9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 선영이 대단해요. 어떻게 해요? 2하고 마이너스 1을 둘 다 넣었을 때 이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이용해서 A랑 B 값을 구했던 거죠. 그게 첫 단계예요. 자, 77번까지 했고 이제 7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7번이랑 약간 유사한 형태야. 유사한 형태인데 이걸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욕이 나올 것만 같죠? 이 친구들 너무 쉽게 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욕을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자, 78번. 맞아. 사람들이 운전하면 이렇게 그런 건 예진이 같은 머리처럼. 플러스 절대값 x분의 절대값 x 더하기 식이 길어요. 이게 절대값은 계산 어떻게 했지? 이거 계산을 따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만 좀 고려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쫙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등비급수군 하는 생각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꼴이 보이면. 그리고 첫 항은 뭐예요? 절대값 x네요. 그렇죠? 공비는 뭐예요?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결국 1 마이너스 분의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1 플러스 절대값 x라는 녀석으로 통분을 하면 분모를 여기가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모 이게 지금 분모만 쓴 거야. 분모만 쓴 거고 분자는 위에 절대값 x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얘랑 얘랑도 약분이 돼버리네. 약분이 돼버리고 남는 거는 뭐냐? 요 밑에 있는 게 올라와서 1 플러스 절대값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식 연락 길지만 요걸 정리해보면 결국 1 플러스 절대값 x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1 플러스 절대값 x라는 녀석. 절대값 x의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아니?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요 밑으로도 이게 y는 x 그래프잖아. 그런데 절대값이라고 했으면 0보다 낮은 쪽을 접어서 올리는 거야. 대칭으로 접어서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V 라인이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리고 싶은 건 1 플러스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칸 위로 올려주면 된다는 것이야. 전체를 다 한 칸씩 올려주게 되면 그래프가 노란색 이렇게 왜 점점 좁아지지?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1 플러스 절대값 x까지는 좋은데 불연속점인 점이 있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그걸 보면 되는데 그게 주로 1에서요? x에 1 들어가면? x에 1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요? x에 0 들어가면 분리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x에 0 들어가면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해서 다 0인데 요 식에다가 x에다 0을 넣었더니 1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1자리에 빵 뚫어주고 0자리에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0자리에 빵 뚫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그릴 때 방금 x에 0이 들어갔을 때 불연속이라며. 그러니까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 아니라 0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빵 뚫어주고 올라가고 밑에 원점을 하나 이렇게 진하게 칠해주면 그게 바로 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연속성을 조사해라 그러면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제가 1월 달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를 5번 만에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까지요? 진도를요? 근데 15번 만에 해냈군요. 네. 그래요. 앞으로 참고하겠어요. 3배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고려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63초까지 5번 만에 해요? 제 욕심이었죠. 그러니까요. 욕심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176 이 페이지까지 12번 만에 16번 만에 끝나겠더라고. 선생님이 이 필수에만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건 다 저희 숙제로 해왔어야지만이. 그렇게 했어도 아마 안 됐을 것 같아. 뭐 중간에 뭐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과만 어떻게 있어요? 이과반 그대들보다 1시간 빨라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슬퍼. 이과반도 문제. 선생님 그럼 우리 이렇게 바꿀까요? 뭘 바꿀까요? 확인 체크가 2문제가 있으면요. 네, 한 시끄러워요.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숙제를 해요. 아니에요. 숙제 안 해올 거잖아요. 아니 숙제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다음 날에는. 그리고 셀은요 풀기 힘들어요. 그래,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일단. 일단 쌤은 좀 보류해요 이제부터. 아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야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려면 그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쌤은 아, 당연한데 왜 지금은 안 돼? 그 쌤은 중간 기말 그 시험 기간에 풀고 지금은 아니 3월달 되면 풀어요. 그 쌤은 우리가 좀 자리를 잡아갔어요. 다음 주면 다음 주면 3월이란다. 우리 그러면 오늘 말고 다음 주 오면은 그때 해야 어느새 2월이 다 갔어요. 그 수학이 갑자기. 쌤 우리 남도 체험 가요. 남도 체험. 3월 28일부터 저희 빠져요. 그게 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같은 거. 남도 체험? 네 남쪽 체험하는 거. 갯벌 체험 가요. 갯벌.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보다 더 남쪽이 있어? 그 전라남도 같은 거. 아 그럼 부산이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북도 체험 아니야? 미안해. 알았어. 시비 털지 않을게. 선생님. 수업해요. 그래요. 그럼 중간고사는 언제 공부하나요? 중간고사요? 중간고사 언제지? 4월 말? 5월 초? 5월 초에 빈. 쌤 아직 한창이에요. 뭘 한참이야 2달밖에 안 남았고. 두 달이나 남았잖아요. 쌤 20대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한 50점은 맞아야지. 선생님 60점 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아 70점. 이과- 100점. 이과랑 문과랑 이제 나눠져 가지고 좀 나을 거야. 왜요? 조금 나을 거야. 왜? 시험도 따로 보잖아.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 다 100점 맞아. 물론 뭐 100점 맞는 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2, 30점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많은 물론 뭐 아예 수학을 완전 포기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20점, 30점이 나오겠지만 수학 포기하는 애가 저보다 저보다 잘 나오는 거. 시끄러워요. 가슴 아파요. 말하지 마. 자 페이지 64. 찍기를 잘하더라고요. 쌤 우리 이거 한 문제 풀고 이제 쉬는 시간. 늦게 와서 이 쉬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 하고 먹고 좋아요 아주 그냥. 에휴, 연소함수의 성질. 자,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모두 x에서 연속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fx에 전부 다 상수를 하나 곱했을 때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원래 이 fx가 연속이었으면 여기다가 전부 다 그 함수 값에다가 얼마씩 몇 배씩 이렇게 2배면 2배, 3배면 3배씩 이렇게 튀겨준 거잖아. 튀겨준 거기 때문에 연속이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지. 연속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연속인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냥 뭐 무르르듯이 이렇게 가면 이거 다 연속인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점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이런 것만 없으면 연속이니까 요거를 K2배 전부 다 이 함수 값들을 전부 다 몇 배씩 이렇게 곱해줬다고 하더라도 연속이 아닐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상수 곱해도 계속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빼도 계속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뭐 이따위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네 두 개를 더해도 갑자기 함수값이 확 튀어나가는 그런 녀석이 생길 수는 없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죠. 점진적으로 오고 얘네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해서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야. 그러면 요 바로 아래점, 바로 위에 점끼리 더하게 되면 그 점에서 계속해서 뭐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계속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점이 될 거잖아. 이렇게 갑자기 막 여기였다가 막 이만큼 튀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불연속인 것도 나와. 지금 요거까지는 이제 연속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연속인 거 하나 더 나옵니다. 둘이 곱해도 fx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곱해도 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gx분의 fx 서로 나눠도 얘네들 각각이 연속이라면 각각이 어느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라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다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연속이 아닌 점이 존재를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렇지. 얘가 0이면 나눴을 때 0으로 나눈다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연속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 1 나누기 0은 정의되지 않았어요.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0으로 나누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극한할 때도 항상 분모에 0이 나오면 매우 괴로워했었죠. 매우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0이 아니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나오는 최대 최소 정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이면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이기만 하다면 얘는 항상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뭐 되게 당연한 소리 같잖아. 되게 당연한 소리 맞아요. 당연한 소리 맞는데 얘가 이제 뭐 대충 좋아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좋아해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자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의 함수값은 여기가 되고요. B의 함수값은 요만큼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는 연속이죠. 연속이면 반드시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안 되게 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였어? 함수 fx가 연속이면 요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지금 연속인 걸 그렸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보면 연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 이런 거 말고 불연속 함수. 자, 불연속 함수라 그래서 우리 불연속 함수의 대표 주자 뭐가 있나요? 가우스 함수 같은 거 있죠. 가우스 함수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찍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찍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우스 함수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 평행이라서 좀 별로네. 미안해요. 그냥 거기 책에 있는 예를 들게요. 65페이지에 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불연속 함수죠. 65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래프. 얘 그래프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뚝 끊겨 있어. 뚝 끊겨 있으니까 얘는 불연속 함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A하고 B 사이에서 최소값은 존재를 하는데 최대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여기가 빵 뚫려 있거든. 빵 뚫려 있으니까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최대값에 가까운 극한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함수값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딱 느낌이 뭐 엄청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돼요. 여기 나오는 정리들이 대부분 다 엄청 당연하다라고 느껴야 정상이야. 정상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3번 사이값 정리입니다.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사이값 정리. 이름도 좋죠.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 값이 아래에 뭔가 있고 위에 뭔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거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거기 있는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값 정리까지만 설명하고 좀 쉽게. 참, 그래요. 30분 늦게 왔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은 꼬박꼬박 챙기죠. 오늘 1시간 정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6시 20분에 끝나는 거 아니야. 4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개꿀. 얘가 x, y축이라고 할 때 짱짱짱짱짱 수 이렇게 그려놓고요. K, F, B B 그다음에 A라는 점을 여기를 A라고 할까요? A라는 점을 하면 여기는 FA고요. 뭐하냐? FB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뭐 했는데? 좋은 거 있어? 동영상을 한 시간 동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계정 정지 먹으면 그대들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닌가? 자, 근데 또 구독자가 늘었나요? 49명, 50명 됐어요. Great. 50명. 학원서 학생사는 50명이 안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구독하시거든. 사촌 형도 구독하고요. 누구 있지? 장인 장모님도 구독하시고요. 뭐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구독을 아직 다 안 했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요. 구독은 그 눌러야 되죠? 응, 구독 눌러야죠. 나 구독을 안 누르는데? 그냥 보기만 해요. 보기는 하냐? 세번 말씀. 조회수가 10 넘는데. 아이고 머리야. 보이게. 자, 그래요.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기 앞서서 말로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표야, 니네 집이 어디니? 여기요. 저기죠. 네.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표가 학원에 와요. 네. 학원에 오면
쟤네 집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학원 요 강의실까지 들어왔겠지. 그러면 그 경로에 얘가 중간에 무슨 춤을 췄건 뭘 했건 왔다 갔다를 했건 간에 적어도 반드시 이 학원 문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한 번 이상 거쳤다 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그거야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거. 뭐냐면 A부터 B까지 이제 함수값이 쭉 움직이면서 변해요. 쌤 이번가 좀 이해 잘 되게 설명한 것 같아요. 변하는데 아니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예라서 그래. 근데 A 값의 함수값은 FA고 그 다음에 B 값의 함수값은 FB라고 하면 요 FA랑 FB 사이에 어떤 값을 하나 그냥 선택해서 K라고 하면 적어도 K는 한 점 이상이 K라는 곳을 지난다라는 그거야. 방금 비유했던 거랑 똑같은 그 얘기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거 설명해 주지 않았니?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이거 사이값 정리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 확인할 때 제일 많이 써먹게 돼요. 존재하는 거 아니 당연히? 아닌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2차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겼다고 하면요. 여기 이 점이랑 두 군데에서 함수값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에 반드시 y는 0인 점을 지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이제 근이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사이값 정리를 많이 써먹게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적분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사이값 정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미적분 수업을 들었어요. 쌤은 왜 들었는데 무조건 수업 아니잖아. 아니라도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똑같은 과목을 다 들어요. 모든 학생이. 그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 거의. 그래서 미적분이랑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 그런 줄 알았어요. 이딴 거를 막 들어요. 쌤이 조기 졸업해가지고 1년 모질할까 봐. 그래요. 모자란 친구라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어쨌든 자 근데 거기서 사이값 정리를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이야.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술을 먹으러 나가려면 정문 나 그 순간. 이 기숙사에서부터 한참 걸어가 엔들리스 로드라고 불리는 엄청 긴 길이 있었어. 한 3km는 되는 것 같아. 걸어서 한 2, 30분을 가야 되는 거야. 걸어서 2, 30분을 가니까 3km 됐을 거야 아마. 정말 있다. 엄청 넓어. 치우면 어떻게 들어와요? 진짜 뭐야? 비틀비틀 오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나갈 때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술 먹고 이제 정신 없어서 걸어 들어오면 막 이렇게 막 비틀 막 이러면서 택시 탈 만한 거리는 아니지. 직선으로 한 3km만 가면 되는데 그것도 교내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기는 쉽지 않다고. 난 버스도 없지. 버스도 없고 그래서 30분 30분은 버스 3km인데? 타지 않나요? 한 300m 그래서 빨리.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술을 먹으러 나가면 12시에 나가. 12시에 나가서 이제 새벽까지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12시 전에 뭘 하느냐? 숙제를 해요. 숙제, 왜냐면 숙제가 있으니까. 수업마다 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도 이제 성적 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10시에는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 새벽 2시인 지금은 바깥에 술집에 앉아있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언젠가는 그 쪽문을 지나왔을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사이값 정리가 바로 그거다라는. 방금 아까 들었던 얘랑 똑같은 얘야. 똑같은 얘. 그러니까 그 쪽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 뒷문은요. 뒷문도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 쪽문밖에 없으니까. 쪽문을 네가 2번, 3번을 왔다 갔다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 번 이상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밖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지.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니까. 무조건. 무조건 100%. 100% 기숙사 생활. 기숙사 생활 좋아요. 예외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기숙사는 그래도 그 월세는 안 들어도 당연히. 기숙사비도 내지. 기숙사비 내는데 되게 쌌어. 되게 쌌고 기숙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밥도 주지 않아요? 아니 밥은 안 줘. 기숙사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줬어요. 모든 학생한테. 모든 학생한테 장학금 줘요? 내가 다녔을 때는 그랬어. 거의 공짜였던. 대신에 이제 성적에 따라서 액수가 차등은 있는데 일단 다 주긴 다 줘. 꼴등 넘어가나요? 그냥 기숙사비만큼 정도. 근데 카이스트 국립대예요? 국립이에요. 웬만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알아서 사 먹어야 되고. 카이스트는 그랬었죠. 맨 처음에 카이스트를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그 연고대 그 합쳐놓은 건 줄 알았는데 뭐죠 그게? 그러니까 스카이 막 그렇게 그래도 아. 카이스트에서 그 세 개 중에 한 대라는 거구나 했는데 여기 단위로부터 그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따로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자, 사이값 정리 뭐라고요? A하고 B 사이에 A점은 FA고 B점은 FB를 지날 테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에 어떤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러면
반드시 이 함수가 연속이라면 어딘가에 k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3개나 존재를 하게 되죠. 3개나 존재를 하게 되고 2개인지 3개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개 이상 존재를 한다는 것이야. k를 어떻게 잡든 간에 fa랑 fb 사이에서 하나 잡기만 하면 그렇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가 되겠어요. 거기 써 있는 말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 자체는 그렇고 4번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4번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간에 근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근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좀 넉넉하게 잡아서 요거보다 작은 쪽, 요거보다 큰 쪽에서 각각 함수값을 계산했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면 적어도 그 사이에 0인 점을 지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걸 판별하는데 주로 써먹는다는 것이에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일 때 그러면 fa 곱하기 fb의 값은 0보다 작게 될 것이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저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을 해주면 가로가 되겠습니다. 근호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닫힌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요. 구간이 그렇죠. 이 친구가 뭐 질문했냐면요. 이거예요. a, b이면 x가 a부터 b 사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b이면 x가 a, b가 된다는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괄호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연속함수 하면서 무엇은 항상 연속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연속함수라는 것 중에 다항함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함수다라는 거 얘기했던 적 있잖아.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주로 이렇게 실근 구하는 거 많이 써먹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이값 정리를 써먹으려면 요 A부터 B 사이에서 반드시 연속이다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모든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라면 모든 실수에서. 그래서 다항함수의 근 같은 거 구할 때 사이값 정리를 써먹는다는 얘기죠. 연속이니까 마음 편하게 써먹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66, 67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어요. 2페이지만 할 이제 거예요. 설명 끝난 거죠? 네, 설명 끝났어요.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문제만 풀면 되지요. 너무 힘들어. 아유, 언제는 안 힘들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언니
두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하고 그다음에 gx라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래요. 근데 얘도 그렇고 둘 다 다항함수잖아. 그냥 다항식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각각은 연속이. 모두 다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에요.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다음 함수가 연속인 x의 값의 범위를 구간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거는 fx 마이너스 3gx 요 함수는 그러면 어디서 연속이겠는가 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뭐였냐면요 이렇게 상수 곱해줘도 여전히 연속이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도 연속이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인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구간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라라는 게 이렇게 나타내라는 의미야. 모든 실수라고 한글로 쓰지 말고 이렇게 범위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그렇고요. 두 번째 거는 모든 실수. 그렇죠. 두 번째 것도 모든 실수에 왜? fx랑 gx랑 곱하기만 했으니까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각각 다 연속인 함수들인데 두 개를 곱해도 여전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죠. 그래서 연속인 부분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2번도 그렇고요. 3번은 모든 실수. 아니야. 3번은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왜 모든 실수가 아니냐면요. 빼고. 그렇죠. 뭐가 0일 때 이 gx라는 녀석이 0이 돼버리면 그거는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함수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gx가 0이 되는 거라고 하면 여기 gx의 식을 줬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x값 아마 두 개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5랑 그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이야. 5랑 그러면 마이너스 예 해보면 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x는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느냐 하면은 요 3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곳까지 이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리고 이거랑 합집합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모든 실수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1이랑 5랑 두 개만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범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그렇고요. 4번은 fx-gx분의 1이네 이번에 또 4번에 fx-gx분의 1 fx-gx분의 1 요것도 이게 그냥 분자에 있었으면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었을 텐데 분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게 0이 되는 값에서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는 fx하고 gx가 같아지는 점이 되는 것이야. 그렇죠? gx 요만큼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럼 답을 적겠어요? 아니요. 여기에 식을 주어져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그럼 두 개가 같다라고 놓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랑 같아지는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x제곱이 양쪽에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요것도 이쪽으로 넘겨와서 보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그런 x값이에요. 그런 x값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맨 키로 이런 거 비슷하게 쓰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능하고요. 합집합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모든 실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만 빼고 라는 범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 집합하고 싶다. 지나고 나니까 하고 싶어요? 헷갈리네. 지나고 나니까 하고 싶습니까? 집합이랑 합집합이랑 아 그래요? 교집합이랑. 여집합은 뭔지 기억나나요? 네. C요. 오 컴플리멘터리 당연하죠. 유랑 엠밖에 기억이 안 나요. N? 웃을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1인이군요. 전 정말 1학년 수학에서 기억나는 건 다 집합 하나뿐입니다. 명제는 명제 몰라요. 명제는 안 돼요. 명제 뭐 대우 명제 뭐 이런 거 아 그런 있었잖아. 거 싫어. 명제가 제일 싫어. 아 무슨 그래? 명제 때문에 제일 싫어. 자 79번. 아 잠깐만 79번은 풀어보는 거 아니야 그대들이. 자 79번 한번 풀어보세요. 난 이게 왜 어렵죠? 이거요? 에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fx, gx가 일단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기억은 연속일까요? 연속이 아닐까요? 연속이에요. 연속이겠네요. 그쵸?
상수배 해가지고 더한 거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아니에요.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fx가 0일 때. 그렇죠. fx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니은 빼는 거예요? 네, 아니고요. 디귿은 어때요? 맞아요. fx 곱하기 fx인 거잖아. 그렇지. fx 곱하기 fx니까 얘는 맞고요. 리을도 맞아요. 리을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지? 아니죠. 왜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 그랬거든. 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한 게 아니고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이야. fx하고 gx가. 그런데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요. g, f,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 그러면 일단 fa 값까지는 연속인 게 맞는데 요거 자체가 a라는 보장은 없잖아. 뭐 a일 수도 있지만 a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a라고 했으면 ga 해가지고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a 값이 아니면 이 ga라고 하는 값이 gfa라고 하는 값이 연속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점에서만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나머지 점에서도 연속일 수 있지만 연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만 골라주면 되겠죠. 와우, 좋아요. 자, 최대 최소의 정리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죠. 최대 최소의 정리.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중3 때 이거 최대 최소 나오는데 어떻게? 이 2차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표준형으로 고친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얘기해버리죠? 완전 제곱식? 아니, 저번에 벌레 빠르셨나요? 아니요? 왜? 언제 빨았어요? 상태가 좋아서요? 네. 제가 빨았어요. 잘 빨았나요? 네. 고마워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죠. 이러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갑자기 뭔 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식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플러스 3 이렇게 줬으면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생겼죠. 이런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바꾼 거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완전 제곱꼴로, 완전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걸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차피 전개해보면 똑같은 식이거든? 똑같은 식인데 요건 일반형이고 요건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표준형을 보면은 얘가 최대값을 갖는지 최소값을 갖는지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앞에 개수가 지금 뭐 써있지는 않지만 1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플러스라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면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요까지는 되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사실 얘는 최소값만 갖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무한대로 가버린다고 최대값이 없어요. 얘는 최소값만 갖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면 개형이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최대값만 갖게 된다. 최소값은 없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니까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하고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요거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뭐 사실 할 줄 알죠? 바꾸는 거? 아, 저 알아요 그거.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 그게 왜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랄라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라. 어머나 시간이 6시 10분이나 되었네요. 자, 괜찮아요. 오늘 딱 필수에 9번까지만. 시끄러워요. 옆에 페이지 문제 되게 쉬운 거야. 사이값 정리 쓰는 거라서 진짜 쉬운 거야. 진짜 왜 저러지?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줬고요.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래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일 때 뭐의 범위가? x의 범위를 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범위를 주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일단 얘는 연속이니까 당연히 최대랑 최소값이 존재를 해야 돼. 연속이니까. 그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죠. 표준형으로. 마이너스 x 해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숫자를 쓰신 거죠? 자,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x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 써줍니다. 그게 첫 단계.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x라는 걸 반드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들어가는 숫자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첫 단계부터 이렇게까지 쓰고 플러스 네모라고 둬. 이렇게까지 써요. 그러면 여기서 x의 1차 항이 나오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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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요거까지 곱해서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2 네모 x라는 게 나올 것이에요. x의 1차 항. 그렇죠? 근데 그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 플러스 2x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랑 플러스 2x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 x는 뭐 그렇고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네모라는 거랑 2가 같으려면 네모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해주고 나서 이제 네모 대신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가 남았어. 상수를 맞춰줘야 되지. 상수를 맞춰주려면 요만큼에서 상수가 나오는 거는 요거 제곱하고 앞에 요거 한 번 더 곱하는 거.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은 1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원래 있었던 녀석의 상수는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4를 더해가지고 맞춰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짧게 거쳐서 이렇게 딱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따위로 생겼겠죠.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건데 언제 x가 1일 때 4가 최대값이 된다. 근데 x가 1인 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나? 들어있네. 그래서 x는 1일 때 최대값 최대 4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최소값도 구하려면 그렇죠? 최소값도 구하라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 최대값이었으면 얘는 항상 뭐겠어요? 이 범위 안에서 1보다 먼 쪽 마이너스 1에서 보다 먼 쪽이니까 2 말고 마이너스 2가 멀잖아. 3칸이고 이쪽으로는 한 칸만 가면 되는 거니까 먼 쪽에 값이 들어간 x에다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그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반드시. 왜 그러냐면요.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대칭으로 나타나잖아.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요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걸 x는 1, y는 4라고 이렇게 구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축이 왜 이따위로 갔어? 자,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요쪽에 가까운 쪽에 2가 있을 거고 좀 비교적 먼 쪽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1에서 2까지 내려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면은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멀면 멀수록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미심쩍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를 두 개를 다 넣어봐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골라주면 돼요. 사실 그게 정석이야. 합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아니 x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실제로 나오는 값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고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 마이너스 9 더하기 4 하면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게 돼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거 쉽죠? 안 쉽나? 그래요. 안 쉬워도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fx는 x-2분의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일단 연속이 아니니? 연속이 아닌 점이 하나 있네. 2요. x는 2에서 연속이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범위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3에서부터 5 사이에서만 구하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불연속인 점은 2밖에 없으니까 2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요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 될 것이야. 일단 연속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꼴인 경우에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x에다 3 한번 넣어보고 5 한번 넣어가지고 각각 값을 구해서 큰 거는 최대요, 작은 거는 최소요 이렇게 해주면 땡이 나는 거죠. 완전 짱 쉽죠? 그래요. x에다 3을 넣었더니 얼마예요? 3 빼기 2분의 2니까 2가 되고요. x에다 5를 넣었더니 3분의 2가 되는군요.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다 라고 해주면 끝인 거죠. 뭐 어려워. 마지막 페이지. 범위에서 양 끝쪽.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x의 범위가 보통 나오잖아. x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 끝에 범위의 끝쪽에 있는 값들 두 개를 반드시 넣어보고요. 그 사이에 혹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포함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포함이 되면 그 값까지 같이 한 3개 또는 4개의 값을 비교해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사이값 정리.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열린 구간 2부터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하면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돼. 얘가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이 함수가 해당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기 써있는 식 자체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요 식이 뭐니? 그냥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연속이라는 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첫 번째 써줄 때 위식 또는 준식은 위식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무슨 상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이야. 자, 위식은 다항함수이므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나 적어주고 실수에서 연속임이라고 하나 줘놓고 두 번째는 뭘 주냐면요. 얘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열린 구간 2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보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 F2라는 값을 실제로 x에다 2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F3라는 값을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해서 어느 하나는 마이너스고 어느 하나는 플러스면 다 보여준 거야. 끝이라는 거죠. 자, F2, x에다 2를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x에다 3을 넣어보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8이 나오겠네요. F2는 0보다 작고 F3는 0보다 크니까 그러면 F2하고 F3 사이에 있는 0이라는 값을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지났을 거다라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 자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by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에 의하여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다 보여준 겁니다. 두 가지만 보여주면 돼. 연속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원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이게 실제 함수값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둘 다 플러스였으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냐면은 요 2라는 점이랑 3이라는 점이 있다고 할 때 여기도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즉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얼마든지 여기랑 만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난다는 걸 보여달라고 한 거거든. 근데 2라는 거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였고 3이라는 것의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2하고 3 사이 어딘가 하나는 X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 개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이 지나야지 이게 바로 거기서 뭘 하라고 했어? 적어도 하나의 실근는 빵이라고 돼 있는 이 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걸 보여주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80번만 풀어보고 집에 가요. 6시 20분이네? 안녕. 뭘 또 안녕이 식이나. 80번에 1번만 해봐요. 80번에 1번만 해봐요. 1 대입하면 0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얘는 네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꿀팁을 드리면 뭐라고요?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안 나와요 최대값은. 최소값도 3 아니에요. 3 맞구나. 미안하다. 3이요 3. 최소값이 3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거는 식이 fx는 x-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죠? 네.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렇게 좀 트리키하긴 하지만 x-1에다 2 곱하기 x-1을 하나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차피 이거 슉슉 날아가고 2만 따로 나올 거거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사실 이게 2x 플러스 1이니까 요만큼을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에다가 사실 3을 더해줘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2라는 거 하나 따로 빼고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x는 1 근처로 가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야. 지금 여기 범위가 어디서 1호 돼요. 1에서부터 4 사이라 그랬냐? 네. 1에서부터 4 사이죠? 1에서부터 4 사이가 되는데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요 최대 최소 정리에서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닫힌 구간 요거에서 연속일 때 항상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였거든. 근데 하필이면 1이라는 점에서 연속이 아니란 말이야.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1분의 3이라고 하는 거. 원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요 따위로 생겼죠. 이렇게 쌍곡선으로 생겼어요. x분의 1은. 근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어. x 대신 x-1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요게 한 칸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되느냐, 그거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가 뭐가 되느냐, x가 1일 때 뭐 여기 1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4라는 점이 있게 되면은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잠깐만 요거를 그린 게 이건데 거기다가 이만큼 더 올려야 되겠죠. 이만큼 또 위로 이제 두 칸을 올려요. 위로 두 칸을 올리면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인데, 요게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1이라는 점이랑 4라는 점 중에서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더 낮겠어요. 당연히 1이라는 점이 함수값이 더 높고 4라는 점이 함수값이 낮겠지.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걸 넣었을 때는 값이 없으니까 최대값이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4를 넣었을 때 그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대가 얘기한 3이라는 값은 x에다 4를 넣어서 계산을 했을 거야. 4를 넣으면 계산이 나오거든? 그쵸? 4를 넣게 되면 3분의 3이니까 1이 이만큼 1이 되고 2 더해서 3이 된다는 거야. x가 4일 때 그렇지. x가 4일 때 최소값 3을 가지고 최대값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군요. 이거 요까지만 하면 이제 드디어 미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뭔가 기호가 한 페이지만 넘겨봐봐. 아, 덮었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마구마구 나오죠. 아, 계속 걱정 마세요. 미분